우리가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고 싶은데 잘 보세요. 요 y는 요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블라블라 이게 a가 0보다 클 때 요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면 3차 방정식이라 했으니까 이퀄 0이라 써볼까? 이퀄 0이라 써보면 요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그래프 개형에 따라 나뉘는데 이 그래프 개형이 몇 가지로 나뉘어요? 최고참 개수가 양수일 때 세 가지로 나뉘죠. 하나는 얘, 두 번째는 얘, 세 번째는 얘. 맞아? 그러면 x축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실근이 달라져요. 그럼 x축이 만약에 1번 위치에 있으면 실근이 몇 개예요? 하나죠. 요 2번 위치에 있으면 2개, 3번 위치에 있으면 3개예요. 여기도 2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요 1, 2, 3으로 나누는 기준이 뭘까? 요 3차 방정식의 실근이 하나, 두 개, 세 개가 되는데 이거를 나누는 기준이 뭘까? 이 그래프는 지금 요거와 다르게 뭐가 존재하죠? 극대극소가 존재하니까 극대극소의 어떤 부호로 생각을 할 거예요. 만약에 x축이 1번 위치에 있다면 극대값하고 극소값이 둘 다 양수예요. 그리고 여기 위에 있다고 한다면 x축이 극대값 극소값이 둘 다 음수죠. 그럼 둘 다 똑같은 의미를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자, 극대값 극소값이 둘 다 양수다, 둘 다 음수다. 즉 같은 부호다. 자, 같은 부호라고 하면 둘이 곱해서 뭐가 돼? 양수라는 걸 이용하는 거야. 즉 우리가 극대값하고 요 극소값의 곱을 기준으로 얘를 따지는데 얘가 만약에 양수면 우리가 실근이 하나라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극대극소 부호가 다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x축이 3번, 지금 내가 1번 위치에 있을 때를 얘기했잖아요. x축이 1번 위치에 있으면 극대값 극소값의 부호가 같으니까 실근이 하나라고 했고요. 요게 0이면 2번 위치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2번 위치에 있으니까 실근이 몇 개다? 2개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요게 0보다 작으면 3번 위치에 있는 걸 말하는데 요때는 실근이 3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극대값하고 극소값이 존재하는 경우에 3차 방정식의 실근은 걔네들의 곱의 부호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두 개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x축이 어디 있든지 간에 실근이 다 몇 개죠? 얘는 실근이 다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경우는 뭐라고? 극대극소가 존재하는 경우. 두 번째는 어떤 경우라고? 극대극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전부 다 실근이 한 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실근이 하나긴 한데요. 실근이 하나면 나머지는 두 개가 허근을 맞거든. 근데 여기 있을 때는요. 이 서로 다른 얘라 서로 같은 세실근이에요. 만약에 이 삼중근을 갖는 경우에는 서로 같은 세실근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중근으로 생각해서 하나라고 봐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세실근은 맞아요. 세실근은 맞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알겠어? 근데 나머지 경우는 실근 하나 허근 두 개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하죠? 그러니까 요 1번, 2번으로 나누는 기준이 뭐다? 극값이 존재하냐 안 하냐. 극값이 존재하는 경우는 극대극소의 곱의 부호를 가지고 실근의 개수를 따진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근데 얘네들을 할 때도 전부 다 그래프를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3x 제곱 빼기 6x죠. 그럼 내가 3x로 묶어버리면 x 빼기 2잖아요. 그럼 이제 매번 0이 되는 점을 찾아서 극대극소를 다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3차함수 그래프 개형이 극값이 존재하는 경우 이렇게 되는 사실을 아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잖아요. 그럼 0 집어넣어버리면 얼마예요? 3이죠. 2 집어넣어버리면 얼마예요? 8 빼기 12 더하기 3이니까 얼마죠? 마이너스 1이죠. 그럼 x축이 여기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x축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실근이 3개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죠? 자, 2번도요. 자,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도록 한대요. 그럼 뭘 따지라고요? 우리가 좀 전에 뭐라고 얘기했죠?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면 극값들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 그래서 극대값, 극소값이 서로 다른 부호를 갖는다. 그럼 얘를 미분하면 요걸 fx라고 할 건데 얘를 f'x를 구해보면 3x 제곱 6x 마이너스 9잖아요. 요게 0이 되는 걸 따져보면 3으로 묶었을 때 x 더하기 3,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x는 1과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면 극값들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고 했으니 f1과 f-3의 곱이 0보다 작다는 걸 이용하라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럼 f1이 뭐죠?
이게 극소입니다. 사실은 1 집어넣어버리면 8 빼기 9니까 마이너스 k 빼기 1이에요.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얼마죠? 마이너스 27 플러스 27이니까 없어지죠. 그럼 플러스 27 31 빼기 k예요. 그럼 얘네들의 곱이 0보다 작다라는 거는 마이너스를 2번 곱하면 k 더하기 1 k 빼기 31이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31보다는 작으니까 0부터 30까지 31개네요.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구하실 수 있어요. 자, 넘길게요. 자, 3번 보시면 자, 역시 얘가 오직 한 개의 시근을 갖도록 하는 그런 자연수 k의 최소값을 찾으라고 했는데 이 방정식이 극대극소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는 이것만 보고는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얘를 역시 fx라고 놓고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걸 fx라고 둘 거냐면 얘를 둘 거고요. 그 다음에 요 k는 넘길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k라고 할 겁니다. 요 fx는 0의 시근이라고 하는 거는 뭐로 알고 있죠? y는 fx라는 그래프랑 y는 0과의 교점의 개수죠. 맞아요? fx는 0의 시근이라고 하는 거는 y는 fx랑 x축의 교점의 개수예요. 그러면 fx는 k의 시근의 개수라는 거는 y는 fx랑 y는 k의 교점의 개수예요. fx는 gx의 실근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y는 fx랑 그 다음에 y는 gx랑 이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실근의 개수는 기하학적으로 그래프상에서의 어떤 것들을 교점의 개수다. 얘를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뭘 이렇게 꿍하게 쳐다보나요? 이해 안 되나요? 됐어요. 이해 가나요?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문제를 풀 건데 그러면 얘를 넘겨서 우리가 생각하자고 했어요. 요 fx를 뭐라고 보자고 했냐면 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빼기 24x니까 이거의 그래프를 생각을 할 건데 이 그래프를 생각을 하려면 요거 빼기 24니까 3으로 묶어보면 x제곱 빼기 2x 빼기 8이잖아요? 그러면 뭐로 인수분해 되죠? x 빼기 4,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돼서 요런 그래프가 여기는 마이너스 2고 여기는 4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2 집어넣어버리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 그 다음 플러스 48이니? 그럼 36에다가 8 빼주면 얼마야? 28이지. 맞아? 그 다음 4 집어넣어버리면 얼마니? 64, 그 다음에 16 곱하기 3이니까 48, 96. 그럼 요거 빼버리면 얼마야? 16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80이네요. 그럼 요 마이너스 k라는 게 요거와 요거 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다.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요 마이너스 k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 28보다 크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80보다 작아야 되니까 k는 마이너스 28보다 작거나 80보다 크다가 돼서 자연수 k의 최소값은 81이 나오겠네요. 알겠습니까? 28이랑 마이너스 8. 예? 실근이 오직 하나가 되려면 요 사이 있으면 안 되고요. 여기 있어야 된다니까요. y는 마이너스 k가 여기 있거나 요 밑으로 내려오거나 이렇게 돼야 돼서 요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요. 예, 예, 네, 네, 증감표를 원래 이용해서 해야죠. 네. 요게 지금 0이 되는 게 두 개 존재했죠. 그러니까 3차 함수는 그래프경이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였는데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실근, 중근, 허근 가질 때죠. 그럼 도함수가 0이 되는 게 서로 다른 두실근이니까 이런 그래프경은 갖는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0이 되는 것 중에 작은 거, 큰 거 쓴 겁니다. 그래서 증감표를 매번 그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기 방보등식부터는 증감표를 최대한 안 그리고 하는 게 좋아요. 예, 시간 싸움입니다. 시간 싸움. 여기까지 이해하세요? 지워도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이 부등식에서의 미분의 활용이에요. 얘들아, 방정식에서의 미분의 활용은 방금 뭘 했어요?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방정식의 목적은 해를 구하는 거죠. 근데 3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려면 우리는 인수분해가 되는 것밖에 못해요. 그래서 3차 방정식의 해를 직접적으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실근의 개수만을 구할 수 있는 걸 배운 거예요. 이해했어요? 이 부등식에서의 활용은 뭘까요? 이 부등식에서의 활용은 얘가 항상 성립하는 조건이 뭐냐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쓰지 마세요.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이 부등식에서의 활용은 요게 이제 성립하도록 하는 걸 찾는 건데 이게 성립하도록 하는 걸 찾으려면 잘 봐요.
임의의 x에 대해서, 이게 임의라는 말 알죠? 모든의 뜻이요. 임의의 x에 대해서 우리가 f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것은 이 식의 무슨 값이, fx의 최소값이 0보다 이상이면 돼요. 맞아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임의의 x에 대해 우리가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은 요 fx 빼기 gx라는 식의 최소값이 0보다 이상이면 돼요. 알겠어요? 이거 넘겨서 최소값이 0보다 이상이라는 거 확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즉, 요 부등식이 우리가 모든 실수에서 성립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요 식을 내가 fx라고 놨을 때 요 식의 최소값이 0보다 이상이 되는 k의 범위를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뭘 찾자고요? 요거를 fx라고 놨어요. 어떤 거를? x4, 6x제곱, 8x 더하기 k를. 이거에 뭘 찾자고요? 최소값을 찾기 위해서 일단은 미분합니다. 그럼 4x3, 12x 빼기 8이죠. 그럼 얘가 0이 되는 걸 찾기 위해서 4, 0,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8입니다. 뭐 들어가죠? 2 들어가나요? 2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들어가네요. 맞습니까? 그럼 요거 인수분해 해버리면 x 빼기 2에 4로 묶었을 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라서 요게 0이 되는 거는 이제 2랑 마이너스 1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럼 내가 지금 요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요 식의 최소값이, 잘 봐. 요게 0이 되는 점이 x는 이거 x 플러스 1의 제곱이잖아. 맞아? 그러면은 이게 2에서 극소를 갖는다는 거 이해하니? 요게 2를, 자, x는 2를 경계로 2보다 작은 값 집어넣으면 음수, 2보다 큰 값 집어넣으면 플러스지. 2보다 작은 값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이건 어차피 양수니까. 그 다음 2보다 큰 값 집어넣으면 플러스지. 그래서 우리가 증간표를 생각을 해봤을 때 요 도함수가 이 2라는 점을 경계로 극소를 가지면서 극소이자 최소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요 2라는 점에서 극소이자 최소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가죠? 그래프 그냥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그래프예요. 2에서. 알겠죠? 그러면 2를 집어넣었을 때 값이 얼마냐면 얘가 16, 4, 6에 24, 그 다음 마이너스 16. 그러면 K-24예요. 맞습니까? 그럼 요 K-24라는 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맞죠? 이게 여기가 K-24니까 이게 그 점에서 최소가 된다 그랬잖아요. 요게 항상 0보다 이상이 되면 최소값이 0보다 이상이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K-24가 0보다 이상이면 되니까 K가 24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최소값이 24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해하니? 어렵니? 아까 전에 이제 아는 그 누나랑 같이 조개구이를 먹으러 갔는데 3시간 반. 아, 얘기했나요? 3시간, 1시간 반이면 먹을 줄 알았던 걸 4시간 동안 먹어가지고. 근데 거기에 굴이 있었어요. 굴이 있었는데 구워 먹으니까 맛있더라. 응. 먹어요, 그래? 그러니까 생으로 먹을 수, 거기선 생으로 못 먹지, 구이집이니까. 생으로 먹긴 좀 그랬을 것 같은데. 석화. 아, 음. 오빠 그거 되게 세고. 아니 근데 음. 제가 생각한 게 저번에 내려왔을 때도 굴 한 5개, 6개는 먹었었는데 그때는 딱히 위장에 아무것도 살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굴 하나 먹고 일단 다른 외할머니한테 그냥 갔더니 이게 뒤지게 많이 먹고 그게 탈난 거야. 갔더니 아니 갑자기 열나는 거야. 자고 일어나니까. 굴이 좀 상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다른 사람이 어땠는지 모르겠어. 다른 사람 진짜 멀쩡했어요. 지금 네가 많이 먹고 그럼 네 혼자 탈난 거야. 자, 요건 어떻게 하죠? fx의 그래프가 gx보다 항상 위쪽에 있다는 건 fx가 전부 다 gx보다 커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런 문제도 있어요. fx1이 gx2보다 크다. 이런 문제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x들에 대해서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요거는 fx 빼기 gx가 0보다 크다라는 걸 이용하는 거고요. 그럼 얘가 실수 전체에서 0보다 크다라는 건 이거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거 이용하라 그랬죠. 근데 얘는요, 이건 뭘 이용하는 거냐면 fx가 항상 그러니까 서로 다른 x 값들을 집어넣어도 얘가 성립한다는 건 fx의 무슨 값이, 최소값이 gx의 최대값보다 크다라는 걸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문제가 없는데 실력에서는 이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고1에서도 고일 수학할 때도 이런 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얘는 같은 x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얘는 서로 다른 x들에 대해서도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fx의 최소값이 gx의 최대값보다 커야 한다고. 그냥 fx 빼기 gx에서 그냥 무조건 0보다 크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요? 네. 안 된다고요. 같은 x가 아니니까.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요. 얘는 같은 x가 아니니까 그렇게 풀면 안 된다고요. 지울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거를 넘겨야 돼요. fx 빼기 gx를 보통은 hx라고 두고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럼 얘네들이 빼버리면 얼마입니까? x 4제곱 그 다음에 빼기 얼마야? 6x 제곱이니? 빼기 8x니? 플러스 a지. 그럼 요게 실수 전체에서 0보다 이상이면 돼요. 그럼 요 식에 은찬아? 정신 차리세요. 은찬아? 정신 차리세요. 너 뭐 검사할 거예요, 이거 끝나고. 요거의 최소값 따지기 위해서 얘를 미분할 겁니다. 얘를 미분하면 4x 3승 12x 빼기 8이니까 요게 0이 되는 거 역시 따져야 되잖아요. 4, 0, 마이너스 12 빼기 8. 그럼 뭐 들어가니? 마이너스 1 들어가요? 네, 그럴 것 같은데요. 마이너스 1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4, 여기가 마이너스 4, 4, 마이너스 4, 플러스 4, 마이너스 8, 8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은 x 더하기 1에다가 4로 묶어버리면 x제곱 빼기 x 빼기 2니까 요거 다시 써버리면 4에 요거 x 플러스 1의 제곱이죠. 그 다음 x 마이너스 2죠. 요게 0이 되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에서는 중근을 갖기 때문에 x가 2라는 점을 경계로 요 도함수 h 프라임 x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요 hx가 요 점에서 극소이자, 이게 중요한 거야. 극소이자, 최소이자, 이 말을 나중에 서술형에서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2라는 점에서 최소가 되는 이유를 이렇게 증감표를 이용해서 써주면서 써줘야 돼요. 알겠어요? x는 2에서 극소이자, 극소가 유일하기 때문에 극소가 유일하면 그 점에서 최소입니다. 알겠어요? 최소이다. 그러면 2를 집어넣었을 때 어디다 집어넣어요?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죠? 그럼 16 빼기 4, 6이 24 빼기 16 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4 더하기 a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4 더하기 a가 0보다 이상이 되기 위해선 a가 2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커야 되죠. 커야 되죠. 커야 되니까 24보다 크다. 답이 5번인 거죠. 알겠어요? 눈이 계속 와서 언제까지 올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눈 옵니까? 지금은 안 와요? 자, 넘겨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 속도가 미분이에요. 근데 이 여러분들 물리를 혹시 하나요? 했나요? 여러분들 물리 안 해요? 모든 과학의 기본인 물리를 안 한단 말이야? 그래요? 물리를 안 했다고? 중학교 때도 안 했어요? 중학교 때는 했어요? 일단은 요 속도라는 게 정확한 무슨 뜻이야, 정확히? 그러면 스칼라랑 벡터는 뭔지 알아요? 스칼라는 크기만을 나타내주는 물리량이고요. 이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같이 나타내주는 물리량을 벡터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왼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쪽으로 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보기에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이렇게 방향이 있는 게 벡터예요. 근데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1초에 10m를 가고 있다? 엄청 빠른 거죠. 근데 1초에 10m라고 하는 것은 속력이에요. 그리고 속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속력이 속도의 크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속도라고 하는 거는 내가 오른쪽으로 1초에 10m씩 가고 있다. 왼쪽으로 1초에 10m씩 가고 있다. 그래서 보통 오른쪽을 양수, 왼쪽을 음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칼라라고 하는 거는 일단 거리가 있고요. 이동 거리. 그 다음에 속력이라는 게 있고 뭐 가속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스칼라고요. 이 벡터에 해당하는 거는 뭐가 있냐면 변위, 그러니까 위치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속도라는 말이 있고요. 가속도라는 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벡터를 나타내주는 물리량이에요. 그럼 먼저 속도가 뭔지부터 알아야 돼요. 그럼 속도가 뭐냐면 속도를 뭐라고 배웠죠? 원래 여러분들 중학교 때 1차 함수의 활용, 1차 방정식의 활용 그런 데서 거속시 이런 거 배우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런 거 배웠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속도라는 걸 뭐라고 지금부터 아셔야 되냐면 이 지금 미분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시키고 싶잖아요.
미분은 뭐라 그랬죠? 아주 작은 구간에서의 함수의 변화율이었어요. 맞습니까? 그럼 뭐에 대한 변화율이냐?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에요. 뭐에? 위치에. 알겠어? 그래서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럼 식으로 어떻게 쓰냐면 델타 t가 0으로 갔을 때 델타 t분의 델타 x 이렇게 쓰거든요.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이 속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나중에 여기 단어 문제 풀 때는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 결론을 먼저 얘기해 주면 위치를 시각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요. 이 속도를 시각 t에 대해서 미분하면 가속도가 돼요. 이 끝이에요. 이것만 알면 끝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변위를 미분하면 속도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다가 끝이라고. 요 단어는. 이게 끝이야.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되는데 이게 끝이야. 내용은. 근데 속도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속도가 뭐라고?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 그럼 속력은 뭐라고? 속도의 크기. 알겠어? 그럼 가속도는 뜻이 뭘까? 속도를 영어로 하면 뭐라 그러니 얘들아? velocity라고 하지. 속력이 스피드예요. 알겠어요? 속력이 스피드고 가속도를 영어로 하면 뭐라 그래요? 아는 게 뭐야 대체? 그 더할 가짜에서 어디셔널 벨로시티라고요? accelerate입니다. accelerate. 그래서 A라고 씁니다. 가속도를. 알겠어요? 가속도의 크기를 가속력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가속력. 속도를 속력으로 바꿔준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럼 가속도의 정의는 뭐겠어요? 자, 속도가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이라고 했죠. 그럼 가속도는 뭐의 변화율이에요?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일단 끝입니다.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잘 봐요. 자, 위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t라고. 근데 속도가 0이래요. 얘를 미분한 게 속도라고 했죠. 얘 미분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t 더하기 4죠. 그럼 요게 0이 되는 t가 얼마다? 여기 t가 얼마다? 2잖아. 그게 답이 2라고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위치를 미분해서 속도가 된다는 사실만 알면 얘는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2번 볼게요. 자, PQ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렇게 되는데 중점의 속도를 구하래요. 그럼 P의 속도를 구하려면 이걸 미분해야 되겠죠. 그럼 얼마예요? 6T제곱 빼기 4T 더하기 3입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Q의 속도는 얼마죠? 얘를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8T 빼기 1이죠. 맞아요? 그러면 중점의 속도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 중점의 속도라는 건 이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눠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다 각각 5를 집어넣어서 2로 나눠도 되고요. 5를 집어넣어서 2로 나눠도 되고요.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서 5를 집어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6t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12t 더하기 2를 2로 나눠버리면 얘가 3t 제곱 빼기 6t 더하기 1이니까 여기다 뭐 집어넣으라고요? 5 집어넣길 바라죠? 그럼 25 곱하기 3이니까 75 빼기 30이면 46이네요. 알겠습니까? 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부호가 플러스 46입니다. 알겠습니까? 답이 마이너스 46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속도는. 근데 속력을 구하라고 하면 무조건 답이 플러스입니다. 알겠어요? 내 말 이해하죠? 넘깁니다. 쉽죠? 뭐 적을 게 없지 않나요, 솔직히? 각각 미분해서 5 집어넣어서 2로 나누는 게 끝인데요. 네, 넘길게요. 자, 3번은요. 요 시각 T에서의 위치가 근데 그리고 여기 수학 2에서는 지금 뭘 배우는 거냐면 수직선상 위의 운동을 배워요. 그러면 얘는 1차원이요, 2차원이요, 3차원이요? 2차원이죠, 2차원. 네. 아니죠, 1차원이죠. 수직선이니까 1차원이요. 그 다음 2차원이 평면 위의 운동이고요. 3차원이 공간 위의 운동이에요. 그럼 2차원 운동은 어디서 배우냐면 미적분에서 배워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3차원 운동은 캘큘러스에서 배우는 거예요. 대학교에서.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수직선상의 운동이기 때문에 아주 1차원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이 P의 속도는 T는 K일 때 최소값이다? 야, 이거 너무 쉽지 않냐? 미분하면 요거잖아. 그럼 요게 이거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완전 제곱식 바꾸라는 얘기 아니야? 완전 제곱식 바꾸면 어떻게 돼? T 마이너스 얼마야? 3분의 2의 제곱이죠? 그 다음 플러스 A 마이너스 3분의 4예요.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언제를 찾으라고? T는 K일 때. 그럼 T가 얼마야? 3분의 2일 때
3분의 1을 여기다 집어넣어보니 얼마냐면 3, 9, 3, 27분의 8 마이너스 9분의 8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니? 3분의 2a니? 요게 마이너스 2라고 써 있는 거야. 그때 a를 찾으라고. 알겠습니까? 그때 a를 찾을 건데 계산을 해보면 계산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계산해야 되죠? 그럼 a가 얼마입니까? 요게 지금 두 개 더하니까 27분의 24잖아요? 27분의 16이죠? 27분의 16이죠? 그럼 넘기니까 플러스 27분의 16이 돼요. 3분의 2a가 27분의 16 빼기 54. 그럼 요거 얼마지? 마이너스 38인가? 그러면은 2로 나눠주면 19고요. 3을 곱하니까 3분의 19가 되겠죠. 계산이 왜 이렇게 더럽죠? 틀렸으면 틀렸다고 얘기해 줄래요? 아, 내가 여기다 집어넣네요, 지금. 속도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2라고 했는데 여기다 위치에다 집어넣었지. 그래서 계산이 아예 틀렸군요. 여기 아예 잘못됐습니다. 여기 잘못됐고 속도에다 집어넣었어야 돼요. 어쩐지 숫자가 너무 지저분하다 싶었어요. 3분의 1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즉 a-3분의 4가 마이너스 2라는 거예요. 그럼 a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오겠죠. 그러면 둘이 더하면 0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하죠? 자, 4번도요.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PQ의 시각 TS의 위치가 다음과 같은데 이 두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의 거리를 구하래요. 자,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P에서의 속도를 구해보면 2분의 1 T제곱 플러스 6이고요. Q에서의 속도를 구해보면 4T 빼기 2예요. 그럼 얘네들이 같아진다는 건 둘이 같다고 하면 되니까 양변이 2를 곱해서 좌변으로 싹 넘겨보면 12 플러스 4니까 16이죠? 요게 0이 되도록 하는 T값은 4입니다. 오케이? 그럼 그때 PQ 사이 거리를 구하라고 했죠? 그럼 위치들의 차를 구하면 돼요. 이해했어요? 4초일 때 위치를 구하면 돼요. P4를 구하라고요. 알겠어요? 여기다 4 집어넣으면 6분의 64죠. 6분의 64니까 3분의 32인가요? 그 다음에 플러스 6, 4, 24 빼기 3분의 2니까 둘이 더하면 3분의 30, 10입니다. 그러니까 34예요. 그 다음에 4초일 때의 Q에서의 위치를 따져보면요. 32 빼기 9입니다. 그러면 23이에요. 그럼 얘네들의 차는 얼마죠? 11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이게 답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하죠? 뭐 그래서 4번까지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다. 가속도도 아직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다라는 것만 가지고 다 풀었습니다. 지우면 안 되나요? 넘겨도 되나요? 자, 그럼 5번은요. 이번에는 운동 방향을 바꾼대요. 자,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건 내가 여러분들 보기에 왼쪽으로 가고 있다가 턴해서 오른쪽으로 바뀐다? 그럼 뭐가 바뀌었죠, 방금? 뭐의 방향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속도의 부호가 바뀐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는 건 속도가 0이 되는 점을 찾으라는 거예요. 속도가 0이 되는 점을 찾아라. 얘들아, 속도를 V라고 했기 때문에 속력은 절대값 V입니다. 알겠어요? 네, V라고 하는 건 지금 어떻게 되냐면 2t-6인데 이게 0이 되는 값을 찾아보면 t가 3이라는 거예요. 그때 좌표를 찾으라고 했죠? 그럼 여기 t에다가 xt라는 요 함수에다 3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9-18 더하기 5가 되잖아요? 그럼 14 빼기 18이니까 답이 1번이 나오겠죠? 자, PQ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각 t의 범위를 찾으라고 했는데요. 그럼 속도의 부호가 서로 달라야 되죠. 그럼 속도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거는 자, P에서의 속도가 얼마야? 2t 빼기 4죠. Q에서의 속도가 얼마야? 3t 빼기 15죠. 얘가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 즉 얘네들의 곱이 어떻다? 얘네들의 곱이 0보다 작다는 걸 이용하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얘네들의 곱이 0보다 작다는 거는 2와 5잖아요. 그래서 t가 2와 5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답이 4번인 거죠. 알겠니? 아니 뭐가 어렵니? 여기서 속도의 부호가 다르다고. 두 점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건 속도의 부호가 다르다고. 그럼 얘가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가 되니까 둘의 곱이 0보다 작다는 걸 이용하다고. 알겠니? 이해 못할 게 뭐가 있니? 넘겨도 되니? 나 넘길게요. 뭐야, 뭐 사들고 오는 거 아니었어? 자, 7번 보시면 요 지상에서 처음 30m/s의 속도로 이 똑바로 위로 던진 물체의 t초의 높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사실 물리에서는 연직 상방 운동이라고 합니다.
연직 상방 운동. 그러니까 받는 힘이 중력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그 얼마 전에 그 송혜교 나오는 영화를 봤거든요. 그 검은 수녀들 알아요? 거기서 그 사탄 귀신, 그 귀신인가? 사탄 악마? 악마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인간들은 중력도 이해 못하는 놈들아 이러더라고. 그거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예. 그 악마가 저런 얘기를 어떻게 할까? 그런 걸 어떻게 대사로 쳤을까? 이런 얘기. 중력도 모르는 인간들아 이러더라고. 맞는 말 같아요. 중력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우리를 무시하는 그 악마들의 말투. 결국 죽었지만. 퇴마당했죠. 퇴마당했는데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닌 것 같고, 이름이 뭐였지? 간미기? 뭐, 이름 뭐, 궁금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약간 사실은 그런 이제 새로운 세계관에 대한 궁금증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계라고 하면 이제 천상계라는 게 있을 거고, 이제 뭐, 있잖아요. 마계라는 것도 있고 하잖아요. 마계. 그 다음에 외계. 이런 거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이외에 나머지 새로운 어떤 그 무리를 지어서 사는 동물들 말고 생각이라는 걸 하는 뭐 동물이 생각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집단들 좀 궁금합니다. 그런 게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외계랑 나중에 근데 정말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요만한 존재잖아요. 전 우주적으로 본다면 이거보다 되게 작은 존재잖아요. 그럼 우린 그 중에서 되게 아둥바둥하면서 살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 생각 들어본 적 없어요? 옛날에 내가 천문학 강의를 듣는데요. 이 교수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이 천문학처럼 되게 위대한 뭔 사람이 되라라는 거였어. 천문학은 숫자가 크잖아. 그러니까 10에 뭐 최소한 뭐 10에 몇 승이야? 10에 한 10승 이상의 어떤 거리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엄청 크단 말이야. 그런 큰 세계의 사람이 되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천문학을 다루는 사람은 굉장히 이제 큰 사람이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 천문학을 듣는데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 t초의 높이가 이렇게 됐대요. 그럼 t초의 높이가 이렇게 됐는데 지상에 떨어질 때의 속도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지상에 떨어질 때라는 건 높이가 뭐가 되는 순간이요? 0이 되는 순간이죠. 그러면 30t로 묶어주면 30 빼기 5t가 0이 되는 t 값이 6이에요. 0초일 때 말이 안 되고요. 그럼 그때 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속도는 30 빼기 10t잖아요. 그럼 여기다 6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0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0입니다. 그래서 속력을 구하라고 했으면 플러스 30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얘는 위로 던졌기 때문에 공을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던졌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바닥으로 바로 떨어질 거예요. 이런 걸 연직 상방 운동이라고 하는 거고요. 위로 올라가는 걸 플러스, 밑으로 내려오는 거를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돼요. 부호를.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변화율이 있어요. 변화율. 자, 이 변화율도 마찬가지인데 이 변화율에 관한 거는 식으로 어떻게 쓰는지 알려줄게요. 이 길이에 대한 변화율, 그 다음 넓이에 대한 변화율, 부피에 대한 변화율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미분이랑 관련시켜서 물어보는데 이 시각 t에 따라서 변하는 물체가 있어요? 길이가? 하나만 예를 들어봐요. 여러분들 실생활에서 시각 t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는 길이가 변화하는 물체. 그림자? 뭐 그림자는 가만히 있으면 변하지 않잖아요. 물론 가만히 있으면 해가 움직이니까 변한다고 할 수 있죠. 뭐 그것도 하나의 예입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예는 사실 용수철이에요. 용수철은 이제 힘을 주고 잡아당겼을 때 시각 t에 따라서 그 길이가 계속 변하죠. 고무줄 같은 거. 그래서 이 변화율을 뭐라고 쓰냐면 자 L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t에 관한 함수로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시각 t의 길이에 대한 변화율을 어떻게 쓰느냐 얘를 t에 관해서 미분했습니다. 이렇게 써요. 얘 뭐라고 읽어요? 읽어봐요. 얘 뭐라고 읽어봐요. 읽어봐 그냥 빨리. 아니 뭐라고 읽어 문자. dt분의 dl로 읽을 거야? dldt라고 읽을 거야? 분자부터 읽는 거예요. dldt라고 읽는 겁니다. 이거 언제 봤죠 여러분들? 이 라이프니츠의 기호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미분 처음 배울 때. 알겠어? 뉴턴이 쓰는 게 프라임이고요. 라이프니츠가 쓰는 게 이거라고 얘기해줬어요. 잘 영상을 봐봐요. 그래서 이 길이 L에 대한 시각 T에 대한 변화율입니다. 길이 L에 시각 T에 대한 변화율을 쓴 거라서 이 길이에 대한 순간 변화율을 dLdt라고 쓰는 거고 넓이에 대한 순간 변화율을 dsdt라고 쓰는 거고 부피에 대한 순간 변화율을 dvdt라고 쓰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얘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길이가 만약에 t에 관한 함수로 되어 있으면 얘를 t로 미분했을 때 나타내는 게 어느 순간 t에서의 미분 계수가 길이에 대한 순간 변화율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정육면체가 있는데요. 각 모서리의 길이가 정육면체가 있다. 근데 각 모서리의 길이가 매초 1의 속력으로 길어진대요. 그러면 t초가 되는 순간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t초가 되는 순간에 한 변의 길이가 2 플러스 t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dv dt를 구하라는 게 문제예요. 알겠어요? 네. T 시간이 지나면 네. 한 변의 길이가 2 플러스 t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피를 써야 되는데 이 부피가 뭐에 관한 함수예요? 현재 t에 관한 함수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2 플러스 t의 세제곱이에요. 맞아요? 그럼 얘를 시각 t에 대해서 뭐 한다고? 미분하자고. 알겠어? 그럼 미분하면 어떻게 돼? 3의 2 플러스 t의 제곱 이렇게 쓰겠지. 됐어? 여기 지금 길이가 1초가 되는 순간이잖아. 그럼 t가 얼마일 때야? 1일 때야. 1 집어넣어버리면 얼마야? 3 곱하기 3의 제곱 27이라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에 대한 순간 변화율, 부피에 대한 순간 변화율 뭐 이런 것까지 했고요. 여기는 지금 쉬운 문제밖에 없어가지고 실력에서 이제 좀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 따로 뭐 할 만한 얘기가 여기선 더 없네요. 문제가 별로 없네요. 너무 쉬운 문제들이 많아서 쉽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쉽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문제들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건 꼭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다 실력에 넘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계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고요. 실력에서 질문 있어요? 수투? 내일 수원 실력 질문 받을 테니까 갖고 오세요. 수투 실력 질문 있어요? 어제 재난 문자 들으셨어요? 재난 문자를 봤냐고요? 그 지진 때문에 어제 지진 났어요? 어디요? 저기 무슨 다른 타 지역에서 어. 일이 났는데 어, 재난 문자가 왔단 말이에요. 어. 2시 반인가 그쯤에 어. 학교 기숙사에서 다 죽었어요. 다 같이. 그 재난 문자를 울려가지고 동네가 전쟁난 줄 알았대요. 아, 어제 너네, 근데 우리 천안화산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그 지진이 어제 새벽 2시 반에 갑자기 띠딩띠딩 울려가지고 너네 다 깼겠네요, 그러면? 어제 푹 잤는데 몰랐는데 동네들이 그러더라고요. 몇 페이지인가요? 질문할게. 전 중단은 1, 48쪽이요. 48쪽이야? 네. 48쪽이면 그 무슨 단원이에요? 중단은 1이요. 미분계에서 미분계수 더함수요? 요쯤인가요? 다음 쪽 이거 몇 번이요? 9번이. 아, 이런 거는 진짜 그만 물어봐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아니, 뭘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네가 뭘 알아요, 여기서 일단? 여기서 대충 x제곱 빼기. 아니, 대충 말고 제대로 얘기해요. 어? 뭘? 이게 지금 문제에서 네가 뭘 알아요? 뭘 아냐고.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 어디로 가야 돼? 얘가 0이잖아. 네. 그러니까 F1이 5라는 거 알잖아. 그럼 주어진 식이 x가 1로 갔을 때 요거 x 빼기 x 더하기 1로 인수분해 되지. 네. 여기는 fx 빼기 5 대신에 f1 집어넣은 거잖아. 아, 그러면 아니 이걸 딱 보면 그게 보여야지. 그럼 요게 지금 이게 f'1이라고 x가 1로 갔을 때 요게 x가 1로 가니까 2분의 1이잖아. 요게 2라고. 그럼 f'1이 얼마야? 4지. 미안한데 이거는 암산해야 돼. 얘를 보면 아 이게 2분의 1의 f'1이구나 라고 암산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안 돼. 또
8번. 똑같은 얘기. 이거 똑같은 말이요. 자,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루트 fx를 내가 gx로 놔봐요. 그러면은 얘 지금 gx 빼기 g4예요, 얘가. g4라는 게 루트 f4니까 그게 2니까. 그럼 다음 여기가 x 빼기 4가 있는 거잖아. x가 4로 갔을 때.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g'4지. 맞아? 근데 이제 문제는 루트를 미분 못해서 그런가? 근데 루트를 미분 못해도 풀 수 있지 않나? 루트 fx 더하기 곱하기 되던데요. 자, 일단 이거 다시 볼게요. 다시 보면 이거 그대로 냅두고. 쟤를 우리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냐면, 원래는 우리가 미분계수를 나타내주는 식을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방금 했다시피 요 루트 fx 더하기 2를 곱할 거예요. 그럼 여기가 fx 빼기 4가 되죠. 여기는 x 빼기 4에다가 루트 fx 플러스 2가 되죠. 맞아요? 루트 fx 플러스 2를 곱하면 그럼 얘를 2로 보냈을 때 요 식이 f'4예요. 요거는 8입니다. 맞아요? f'4가 8이니까 여기는 루트 f2잖아요. f2가 4니까 2죠? 그럼 4분의 1이에요. 그래서 답은 2거든요. 그러면 전에 방법을 못 풀어요? 자, 여기까지는 됐죠. 여기까지는 됐고 내가 이거를 지우지 않은 이유는 여기서 이제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는 건데, 자, 그럼 루트 fx를 미분하면 뭐냐는 거거든? 얘들아, 루트 fx를 미분하면 뭘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xn제곱을 미분하면 nxn 빼기 1인데 수투에서는 요 n이 자연수야 라고 얘기했었어. n은 0을 포함한 자연수, 0 이상의 정수. 근데 이게 나중에 미적분 배우면 실수까지 확장이 된다 그랬거든? 그래서 루트 fx라는 거는 fx의 전체의 2분의 1제곱으로 봐도 돼. 맞아? 그럼 얘를 미분하면 2분의 1이 앞으로 나가고 요거에 마이너스 1승을 해주고 여기에 속미분인 얘를 곱해줘도 상관이 없어. 알겠어?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 얘 G'4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2분의 1에 곱하기 fx에 fx인데 x가 4였잖아. 이거의 전체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곱하기 f'4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f4가 4였지. 4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은 얼마야? 2분의 1이지. f'4 8이지. 4분의 1 곱하기 8이지. 역시 똑같이 2라는 거 알 수 있다고. 알겠어?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루트 fx를 이제 비장의 방법으로 미분할 수 있다라는 거. 다만 여기 속미분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 개수가 실수일 때 다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됐나요? 또? 잠깐만요. 저는 12번이요. 자, 얘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요거 미분해봐요. F'에 뭐예요? A 더하기 X죠. 좌변 미분하면. 우변 미분하면 뭘 것 같아요? F'에 A-X에다 뭐 곱해야 될 것 같아? 요거 속미분한 거 곱해준다고. 마이너스 1. 알겠어?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3 더하기 7이 0이라 그랬거든? 그럼 요거를 넘겨봐. 그러면은 F'에 A 플러스 X랑 F'에 A-X를 더한 게 0이잖아. 그럼 A랑 X가 뭐가 돼야 얘를 만족할까? 이게 지금 얘를 만족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X는 A 대칭이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여기 이제 대칭축의 X는 A라는 거고 요 마이너스 3에서의 그 미분계수랑 7에서의 미분계수를 더해서 0이 된다는 거는 그것도 A에 대해서 대칭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A 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사실은? 요거 두 개, 마이너스 3이랑 7을 더한 거의 절반, 2가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A가 2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A가 2고 X가 5일 때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요 차이가 10이잖아요. 요 차이가 10이니까 더하고 뺀 거의 차이가 5가 돼야 돼요. 요거를 만족하려면. 그래서 X가 5고 A가 2가 돼야 돼요. 근데 궁금한 게 네. A 더하기 X 할 때는 속미분을 속미분하면 1이니까 곱해도 똑같다라는 거야. 네. 또 이거요? 얘 뭐라 그랬죠? 얘 뭐라 그랬죠? 요 2H 차이 나니까 2배 F'A라고 한 거 기억나나요?
요거 보면 2배 F'A라고 나와야 돼. 요게 2H 차이 나잖아. 그럼 2H 필요하니까 2를 곱했으니까 F'A의 2배. 알겠어? 이게 기본이야, 이제는. 그럼 얘 보면 F'A가 3이라는 거야. 그럼 미분해버리면 어떻게 돼? F'X가 3X제곱 플러스 2KX 빼기 6이지. 그럼 여기다 A 집어넣어서 3이 되는 거 찾으래. 그럼 3A제곱 플러스 2KA 빼기 6이 3이 된다는 거는 A 값들의 A에 관한 2차 방정식인데 걔네들의 합은 3분의 마이너스 2K가 되네요. 근각계사 관계에 의해서. 그럼 얘가 마이너스 3이 되려면 2분의 9가 되겠죠? 네, 답이 4번이네요. 알겠습니까? 또 그대로 쓰세요. 얘를 이거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그럼 F'X를 구하면 되잖아. 그럼 이거를 이거로 나눈 나머지가 뭐야? F'1을 구하라고 하는 거야. 맞아? 그럼 얘 미분하면 얼마야? 3 튀어나가고 2x제곱 3x 플러스 2의 제곱이고 요거 속미분해야 되지. 그럼 요거 속미분하니까 4x 빼기 3이지. 거기다가 1을 집어넣으라고. 그럼 1 집어넣으면 얼마지? 3 곱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답이 3인 거야. 알겠습니까? 이게 되게 자연스러워야 돼요. 아무렇지 않아야 돼요. 더하기 빼기 하듯이. 또? 자, 18번 보시면 첫 번째 거 뭘 의미한다 그랬죠? 얘가? 알 수 있는 거 F1은 얼마? F1은 일단은 6. 그 다음에 F'1이 얼마? 10. G1은 얼마? 8. G'1은 얼마? 12. 요거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곱의 미분하라 그랬으니까 Y' 어떻게 돼? F'X의 GX 더하기 Fx의 G'X죠. 그럼 거기다 1을 집어넣은 거를 구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럼 F'1이랑 G1 곱한 거 80, F1이랑 G' 곱한 거 72. 그 답은 152입니다. 알겠나요? 너무 쉬워요. 네. 여기서 F'를 찾으라고 했는데 일단은 뭘 알아요? 일단 하나씩 아는 거 써보면 요 F1이랑 G를 곱한 게 마이너스 4라는 거 알고 그 요 식이 fx랑 gx를 미분한 거에다가 x에다 1을 집어넣어서 나온 게 8이라는 거예요. 요 가식이 의미하는 게 요 fx, gx의 곱을 뭐 hx라고 놓는다면 hx 빼기 h1이니까 얘가 h'1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해 안 가나요? fx랑 g의 곱을 hx라고 한다면 요 주어진 식이 x는 1로 갔을 때 x 빼기 1분의 hx 빼기 h1이잖아요. 현재 요게 8이라고 주어진 거잖아. 요게 h'1이잖아. h'1이라는 건 이 곱의 미분에서 x에다 1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잖아. 네. 그럼 얘가 뭘 의미해? f'1의 g1이고 그 다음 f1의 g'1이죠. 요게 8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F1은 마이너스 2라고도 나와 있네요. F1은 마이너스 2라고 나와 있으니까 G1은 플러스 2죠. 맞아요? F1은 마이너스 2, G1은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 F'1이랑 G'1을 찾아야 돼요. 그럼 G'1을 찾으려면 이 GX가 1차 함수라고 했어요. 그럼 1차 함수라는 건 G'X가 다 상수함수예요. 맞아요? 1차 함수 미분하면 기울기만 나오니까 G'X가 상수함수라고. 근데 G'1이 얼마인지 안 나오는데 G0이랑 같대요. G0. G0이랑 같다는 건 또 무슨 말이야?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상수함수 G0. G0. 그러면 내가 뭐라고? GX가 X 더하기 1이다? 자, GX를 모르는데 내가 이제 그 상수를 C라고 했으니까 CX 플러스 D라고 해보면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요게 D인데 요게 C랑 같아야 된다는 거죠. 일단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까지도 이해하죠? 네. 그럼 G'1 G'1만 찾으면 끝이거든요. G'1이 얼마죠? G'1이 얼마입니까? G'1만 찾으면 끝인데 G'1이 얼마일까요? 여기다가
미분했더니 C야. 아까 내가 G 뭐 찾지 않았나? 찾은 게 없었나? 아, G1 여기 2 있네요. 오케이? G1이 2니까 여기다 G1을 집어넣으면 2C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2니까 C가 1이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요게 GX는 사실은 X 더하기 1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죠?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전부 다 얼마다? 1이라는 걸 나타내줘서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요게 10이 되려면 F'1이 5가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뭐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 뭐 근데 뭐 엄청 어려운 건 또 아니에요. 넘어갈게요. 또 2번이요. 2번이요? 2번은 오히려 1번보다 쉬워요. 얘를 우리가 미분을 해보면 F'X라는 거는 고배 미분이니까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쭉 남아서 여기 X 빼기 N까지 돼요. 그 다음에 X 빼기 1에 X 빼기 3에 쭉 해서 X 빼기 N까지 돼요. 제일 마지막은 X 쭉 점점점 있고 X 빼기 1에 그 다음에 쭉 가가지고 X 빼기 N 빼기 1까지 가요. 맞죠? 그럼 여기다가 N을 집어넣은 거는 뭐만 남죠? 다 지워지고 여기다 N 집어넣은 것만 남잖아요. 이거 다 X 빼기 N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맨 마지막 식에만 N을 집어넣은 게 남는 거죠. 그럼 F'N이라는 게 얼마죠? N 빼기 1, N 빼기 N 빼기 1, N 빼기 2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점점까지 해서 요게 이제 이거 X에서 N 빼기 1을 하나 더 빼준 거 빼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뭐야? N 빼기 N 더하기 1. 그러니까 N이 사라지니까 1만 남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F'1이라고 하는 건 뭐만 남아요? 나머지 다 지워지고 여기다 1 집어넣은 것만 남잖아요?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은 여기다 1 집어넣어봐. 그러면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해가지고 마이너스 N 더하기 1. 그러니까 1 빼기 N. 여기까지 남아요. 1 빼기 N. 맞아요? 그럼 이제 이게 약분해서 뭐가 되냐는 건데 이거 약분하면 뭐가 남을까요? 자, 요거 하면은 마이너스 1 남고 마이너스 2 남고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죠? n이 홀수냐 짝수냐가 문제예요. 맞아요? n이 홀수냐 짝수냐 이해하니? 예? 자, 여기까지 썼는데 요게 1이 약분돼서 마이너스 1 남고 2 약분해서 마이너스 1 남고 요 n 빼기 1 약분하면은 마이너스 1 남아요. 그러니까 n이 만약에 홀수면 요게 홀수 이게 마이너스 1이 몇 개 있는 거죠? 여기 n이 홀수면 예를 들어 9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8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짝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짝수에 있어서 요때는 1이에요. 얘는 마이너스 1이 홀수에 있어가지고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해야 되는데 자 1이라고 해봅시다. 저 좌변이 1이라고 생각하면 n제곱 빼기 11n 플러스 28이 0이니까 n은 4 또는 7인데 이때는 짝수라 그랬으니까 4만 돼요. 자,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면은 n제곱 빼기 11n 그 다음 플러스 30은 0이니까 5, 6이잖아요. 그럼 5, 6인데 이때는 홀수라고 했으니까 5만 돼요. 그래서 두 개의 합은 9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요게 1이면 요게 1이면 좌변이 저거 넘겨서 요거 나오잖아. 그때 n이 짝수라며. 그러니까 4밖에 안 된다고. 어디 하는 줄 알아요? 요게 1이라고. n이 지금 짝수일 때, n이 홀수일 때, 다시 n이 홀수면 거꾸로 했네요. 여기 7이 돼야 되네요. n이 홀수. 내가 이거 보고 n이 짝수라고 했는데 요 경우가 n이 홀수니까 n이 7이 돼야 되고 요 경우가 n이 짝수가 돼서 6이 돼서 n이 짝수니까 6이 돼야 되니까 둘이 더하면 13이 돼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n이 홀수일 때는 저 좌변에 있는 식이 1이에요. 좌변에 있는 식이 1이니까 우변으로 넘기면 n이 4나 7이 나오는데 n이 홀수라고 했으니까 7이라고요. n이 짝수가 되면 좌변에 있는 식이 마이너스 1이니까 우변으로 넘기면 우리가 6이 나온다고 짝수니까. 그래서 두 개 더하면 13이 된다고. 알겠어? 됐니? 또 4번 말고 빨리 얘기하세요. 3번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답문이 얘가 생각 좀 해봐. X축에 접한다. 그럼 X축에 접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fx가 X축에 접하려면 무슨 식을 가져야 돼? 이참수가?
중근 가져야 되지 않아? 그럼 뭐라고 쓸래? 중근 가져야 되잖아. 그럼 뭐라고 쓸래? fx를? 뭐 x-a 제곱으로 쓰면 되는 거 아닌가? 맞아? 그 다음 얘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건 우함수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일단 gx라고 하는 거는 요 x 빼기 3에다가 요거 미분하니까 2에 x 빼기 a가 돼요. 맞아요? 그럼 이게 y축 대칭이라는 거는 저기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도 식이 똑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a가 얼마입니까? 자, y축 대칭이라는 거는 g-x가 gx를 만족해야 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x 더하기 마이너스 x 빼기 3 마이너스 x 빼기 a 곱하기 2를 한 게 좌변이고 우변은 2에다가 너무 못 쓴다 글씨를 2에다가 x 빼기 3 x 빼기 a가 되는데 여기 2가 없어지고 하려면 여기서 a가 뭐가 돼야 돼요? 3이요? 그럼 이건 x 빼기 3의 제곱이고 얘는 마이너스 x 빼기 3의 제곱인데요? 얘네들이 같으려면 뭐가 돼야 되죠? a가? 잘 봐봐요. 뭐가 돼야 돼요? 그렇지 마이너스 3밖에 될 수가 없어요. 얘네들이 같으려면 a가 마이너스 3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답이 a-3,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 x 더하기 3의 제곱이라 f형은 9라는 거예요. (4번도) 모르나요? 너 좀 이렇게 다 모를 수 있니? 아니, 야, 왜 어렵지, 이게? 이 봐봐. 얘가 지금 는는으로 돼 있으면 어떻게 푸니? 그냥 뭐 이퀄 K라고 해야 되지 않니? 이 고1 수학을 못해서 이렇게 되는 거니? 는는으로 돼 있으면 이퀄 K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fx에서 K를 빼준 게 0이 되도록 하는 x가 이거 중간고사 때 있어. 고등학교 1학년 2랑 4랑 6이라고. 그럼 fx 빼기 K라고 하는 게 3차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잖아. 최고차 계수가 1이고 x 빼기 4 x 빼기 6이라고. 그럼 얘를 미분해봐. 그럼 f'x는 좌변은 f'x만 남잖아. 그럼 우변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중간 거 미분. 그 다음에 앞에 거 뒤에 두 개 그대로.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얼마야? 여기 0 되니까 여기다 2 집어넣은 거 얼마야? f'2가 얼마야?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잖아. 그럼 8. 그 다음 4 집어넣으면 여기 00이네. 여기다 4 집어넣으면 얼마야? 2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6 집어넣으면 얼마야? 4 곱하기 2, 8. 그럼 3개 다 더하면 얼마야? 12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게 뭐 얼마나 걸린다고 이거를 생각 못할 게 뭐가 있죠? 대체? 생각을 못할 게 뭐가 있죠? 어렵습니까? 5번은 안 할래요. 6번은요? 6번 뭐 나왔는데요? 아니, 6번에서는 뭘 알아요, 너가? 요게 마이너스 6이라는 건 뭘 나타내준다 그랬어요, fx가?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가 돼야 한다 그랬죠? 맞아요?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 부정형의 그 극한값이 마이너스 6이니까 이런 식으로 써야 되고 이 두 번째 식에서는 뭘 의미하죠? f1이 5고 f'1이 마이너스 10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럼 a, b 구하면 되잖아요. 패스. 또 7번은요? 7번은 2번 나온 거 7번은 지금 x가 2로 가까이 갔을 때 극한값 존재하죠? 그 다음에 불연속점은 2랑 6 두 개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미분 불가능한 점이라고 했어요.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능하지 않은 점 4일 때 하나밖에 없고요. F'2라고 하는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4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또 뭐요? 10번이야? 10번이야? 자, 얘가 그 실수 전체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할 때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요 fx 곱하기 gx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요 곱한 거를 라지 fx라고 한번 써볼까요? 그럼 내가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범위를 나눠서 써야 될 것 같아요. x가 얘는 일단은 x가 3보다 이상이면 얘랑 얘를 곱하는 거예요. 뭐랑 뭐를 곱하냐면 x 빼기 3이랑 x 더하기 a를 x가 3보다 이상일 때 그 다음에
x가 3보다 작다면은 마이너스 x 더하기 3하고 x를 곱하는 거죠. 이렇게 나눠서 썼습니다. 근데 이게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요 3보다 이상인 범위 내에서랑 3보다 작을 때의 범위는 다 둘 다 이차함수니까 미분이 가능해요. 그럼 내가 관심 있는 건 3일 때잖아요. 3일 때 일단 연속이어야 되니까 둘 다 0이 성립하고요. 이 3에서의 우미분 개수랑 자미분 개수가 같아야 돼요. 이해했어요? 그럼 얘를 각각 미분해 볼 거예요. 얘를 미분해 보면 요게 x제곱이니까 2x고요. 그 다음에 a-3으로 나옵니다. 미분하면 라지 f'(x를 하는데 요거를 각각 미분하면 얘는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 돼요. x가 3보다 이상일 때, x가 3보다 작을 때. 여기다 3을 집어넣은 것들이 서로 같아야 한다 그랬어요. 그럼 마이너스 3이고 여기는 3 더하기 a죠. 아, 3 더하기 a가 마이너스 3이랑 같구나. a가 마이너스 6인 것까지는 찾아야 됩니다.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 마이너스 6에서의 미분계수를 찾으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가 x 마이너스 6이잖아요. 거기다 x제곱을 곱하래요. x제곱에 x 빼기 6에서의 x는 마이너스 6에서의 미분계수니까 마이너스 6인 거는 또 여기네요. 여기 위에서 따져야 되잖아. 그럼 x세제곱 x세제곱을 미분하면 3x제곱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6을 집어넣어 버리면 108인가요? 예, 이런 미분계수가 나오는 거죠. 또 11번이요. 지금 옆에서 방금 밑에 거랑 똑같은 거 같은데 라는 얘기 못 들었어요? 얘가 1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는 얘가 1에서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돼요. 그럼 x가 1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x가 1보다 크면 요거는 값이 얼마니? 1이야 1.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고요. x가 0과 1 사이라면 그럼 0이잖아. 그럼 0이야. 그럼 1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거 요거 미분하면 여기다 1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도록 하는 a가 마이너스 2라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 1에서 연속이기도 해야 되니까 1 집어넣어서 0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럼 1 집어넣어서 얘가 0이 나오려면 1 빼기 2 더하기 b가 0이 되기 위한 b는 1이네요. 그럼 곱하면 마이너스 2죠. 너무 쉽지 않니? 나만 쉽니? 나만 쉽니? 아니 근데 뭐 특별한 어떤 개념을 필요로 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뭐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엄청 고도한 집중력과 이런 걸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거든? 호흡이 안 길잖아 일단. 호흡이 안 길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문제풀이의 소요 시간이 길지 않잖아. 호흡이 안 길다고. 되게 단편적인 생각을 통해서 문제를 풀잖아 지금. 그러니까 어렵다고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또 15번이요? 아 이거 또 물어보네요. 자 요거 15번 제발 자 나온 김에 그러면 같이 한번 해줄 텐데 자 일단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내가 f'x를 구하라 그랬는데요. 얘는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의 x 더하기 h 빼기 fx라고 얘기했어요. 이 문제가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사실 여러분들 11기인가요? 네.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알겠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는 문제라고. 얘는 이거를 주어졌을 때 어떤 함수식이 주어졌을 때 도함수를 구해야 되는 문제라는 정형화된 문제가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다고. 무조건 나오는 문제야. 얘는 이 단원에서 너무 중요한 문제니까. 그럼 여기다가 h 집어넣어봐. 그럼 요거 h 집어넣은 거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그럼 fx가 없어지지. 그럼 남는 게 뭐야? 남는 게 뭐야? 여기 fx 사라졌으니까 fh에 그 다음에 xh에 x 더하기 h 빼기 3이지. 그리고 f'0이 3이라고 나와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h가 0으로 갔을 때 fh 빼기 f0 요게 3으로 주어진 거야. 여기까지 이해하니? 근데 f0은 또 얼마야? 내가 이런 문제 보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사실은 0 집어넣어보라고 한 거거든? 그럼 좌변의 f0은 봐봐 여기가 f0 그 다음 플러스 f0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라서 f0이 3이야. 알겠어? f0이 3이기 때문에 요게 f'0이 3이라고 주어진 거라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랑 요거 있지. 요거랑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식이 리미트 했을 때 f'0이라고. 요것분의 요거 했잖아. 요게 f'0이고 요거는 x에 x 더하기 h가 남은 거야.
근데 h를 0으로 보냈으니까 x제곱이 남았다고. 그래서 f'x라는 게 뭐로 나왔냐면 x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3 이렇게 나와서 f'3이라고 하는 거는 12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어? 얘는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서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잘 모르겠으면 이 영상을 5번 보시면 이해하실 것 같고요. 이 5번 봤는데 이해 못하면 5번 보는 동안 집중 안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하나 더 알려줄게요, 오늘은. 맨날 이렇게 이제 푸니까 재미없잖아요. 지워볼게요. 지워도 되나요? 그럼 지워보면 어떤 개념을 하나 가르쳐 주고 싶냐면 사실은 이제 partial derivate라고 해서 그래서 편미분이라는 게 있어요. 편미분.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려면 이게 x랑 y랑 변수가 두 개라서 이 이변수 함수의 미분이거든요. 근데 나는 f'x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변수 함수의 미분은 사실 이제 고등학교 과정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이거를 미분할 때 y는 상수 취급하고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미분할 겁니다. x에 대해서 미분할 거예요. y는 상수 취급하고 그럼 얘 미분은 얼마죠? f'x 더하기 y죠. 얘는 f'x죠. 자, 요거는 상수값이기 때문에 날라갑니다. 그러니까 얘는 0이에요. 미분하면. 여기는 고배 미분이라 앞에 x에 대해서 미분하면 y의 x 더하기 y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뒤에 걸 미분하면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요거 미분하면 1이잖아요? 네, 1이니까 요것만 남고 요것만 남아요. 이렇게 정리됐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이 f'0을 알기 때문에 y에다 뭘 집어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게 f'0을 만들어 주려면 y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 봐요. 그럼 요 주어진 식이 f'0이고요. 요게 f'x에다가 여기는 마이너스 x 집어넣었잖아요. 그럼 이거 0이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x 제곱이 남죠. 따라서 f'x라고 하는 거는 쟤를 넘기니까 x제곱 더하기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역시 답이 10이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이렇게 하는 거를 partial derivate, 편미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문제는 뭐냐면 단답형으로 나올 때는 이렇게 훨씬 빨라요. 이게 훨씬 빠른데 서술형으로는 이걸 못 써요. 알겠어요? 아마 이렇게 쓰면 틀렸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확한 개념 모르고 썼으니까. 하지만 이제 객관식이나 단답형으로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방법도 알아두시면 이 문제만 해도 벌써 기본 A랑 실력이 한 5-6문제 있지 않았나요? 대여섯 문제 있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많은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끝내겠습니다. 없네요. 끝났네요. 16번이요? 16번 그럼 편미분 이용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얘 편미분 이용해서 해보시면 자, 얘 f'에 뭐가 돼요? x 더하기 y죠. 그럼 얘는 f'x에 여기 뭐가 된다고요? 상수니까 0 되죠.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2y가 남는 거예요. 그 다음에 f'이 0이 1이라고 했으니까 y에다 뭐 집어넣자? y에다 뭐 집어넣자? 마이너스 x 집어넣으니까 여기가 f'0이고 f'x에 빼기 y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었으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럼 f'x가 뭐가 되냐면 2x 더하기 1로 나온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푸시면 됩니다. 얘를 가지고 푸시면 되는데 자, 얘가 지금 미분 가능하니까 일단 디귿은 맞아요. 얘는 연속인 걸 뜻하는 거니까 이해하죠? 그 다음에 기억은 맞나요? 틀리나요? 기억은 맞아요? 틀려요? 네? 여기다가 지금 뭘 집어넣어 보면 될까요? 요거를 찾기 위해서는 y에다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럼 f0은 fx 더하기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 제곱 빼기인데요.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은 x, y 둘 다 0을 집어넣었을 때는 f0이 2입니다. 맞아요? f0이 2라서 요거는 얘 넘기니까 2x 제곱 플러스 4가 돼야 돼서 틀리네요. 2x 제곱 플러스 4가 돼서 틀립니다.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1 집어넣어 버리면 얼마냐면 3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둘이 더하면 2가 되는 거 맞고 디귿은 우리가 미분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으므로 우리가 니은 디귿이 맞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해하죠? 선생님이 그래도 10문제 풀어주지 않았나요 방금? 네. 그 미분 가능하다고 할 때 네. 그 미분 뭐라 해? 저미분 계수 좌비면 개수가 뭐냐고요? 그 저미분 계수랑 우미분 계수랑 같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 이유요?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뜻은 지금 좌미분 계수랑 우미분 계수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이 f'A라는 게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의 a 더하기 h 빼기 fa죠. 자, 이 x는 a에서 이 미분이 가능하다는 건 미분계수가 존재해야 돼요. 그럼 이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건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럼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이거의 우극한 그리고 이거의 좌극한 이 두 개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말이죠. 이거의 우극한을 우미분계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거의 좌극한을 좌미분계수라고 부르는 거라서 이게 뭐 교과서적 표현은 아니지만 전국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알겠어요?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라는 말은 사실 없어요. 없지만 이거의 우극한을 우미분계수, 이거의 좌극한을 좌미분계수라고 해서 얘네들이 같아야지만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그러므로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또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내일 고쳐야 되고요. 숙제가 원래 어디까지였죠?